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리 5강에 이어서 오늘 똑같은 옷으로 6강을 찍고 있죠? 그거는 같은 날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 없이 그냥 바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유전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전에 대해서 다루는 이 6강, 우리 오늘 바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 원래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멘델 유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오늘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유전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 두 번째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데 도달하는데 오늘의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전에 대한 용어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전이 어려워요.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 용어들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좀 몇 가지 많이 많이 이야기 되어지는 용어들 좀 그래서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형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형질이라는 것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생물의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이렇게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을 형질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한 형질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거죠. 그러한 형질을 유전 형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 형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형질을 유전 형질이라고 하고요. 자, 대립 형질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대립 형질은 대립 관계에 있는 형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풀어서 생각하면 돼요. 대립, 서로 대결하고 있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하고요. 표현형이라는 말도 나와요. 표현형은 표현되는 형태. 그래서 어떤 형질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멘델이 어떤 생물을 가지고서 연구했죠? 완두콩을 가지고서 했죠. 그래서 완두콩의 형질 중에 완두콩의 콩 아래 모양이 이제 둥근게 나타나는 완두콩도 있고, 콩 알이 쭈글쭈글 주름진 완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섞였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요. 자, 유전자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유전자형은 말 그대로 유전자의 형태. 그래서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조합이 어떻게 됐는지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유전자형이고요. 네, 이어서 자, 순종이라는 말도 나와요. 순종은 순수한 혈통. 그래서 어떤 형질에 대해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동일한 경우를 순종이라고 하는데, 동형접합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모자이고트, 동형접합자.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같은 형태의 유전자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형접합자. 자, 그러면 잡종도 있겠죠? 잡종은 헤테로자이고트에서 이형접합자. 하나의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를 잡종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우성형질. 어떤 형질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서로 다른 형질이 하나의 형질에 서로 다른 유전자의 조합을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잠재하고 있는 형질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우성형질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성 드러난다고 해서 좋은 형질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문제가 되는, 병에 해당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형질이고요. 열성 형질, 드러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 형질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단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양성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단성은 형질이 한 가지의 형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양성은 두 가지 형질. 그래서 곧 멘델 유전 법칙 하면서 얘기하겠는데,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서로 잡종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단성 잡종 교배 실험이라고 하고요. 이제 두 가지 형질 이상을
같이 놓고 보는 그러한 실험을 양성 잡종교배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자가교배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가교배, 말 그대로 자아가 스스로 교배한다. 그래서 자가교배란 유전자형이 동일한 개체끼리 교배하는 것을 자가교배라고 하고, 또는 자가수분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교배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을 교배하는 것을 교배라고 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가수분, 자기 몸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수분시키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타가교배도 있겠죠. 타가교배는 유전자형이 서로 다른 개체끼리 교배하는 것을 타가교배, 타가수분이라고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검정교배라는 것도 있어요. 자, 검정교배, 검정하는 교배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검정이 블랙, 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이렇게 검사하고 시험하는 것을 검정 과정.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과정을 기본적인 중학교 과정을 잘 이행했는지,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잘 이행했는지 보는 시험을 검정고시라고 하죠. 그것처럼 검사하는 교배를 검정교배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배하느냐? 열성인 순종과 교배해서 검사하는데, 무엇을 검사하느냐? 이 형질, 이제 우성의 경우에는 섞여 있어도 열성은 드러나지 않고 겉으로 우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우성의 경우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형질들이 같이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의 관계가 서로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용으로 사용되어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멘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했죠. 근데 원래 멘델은 멘델하면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멘델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멘델은 원래 수도사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신부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도사였는데, 수도원이 산속에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수양하기 위해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물론 이렇게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수도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멘델이 살고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수도원이 대부분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산속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완두콩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죠. 그러면서 완두콩을 가지고서 농사를 짓다가 발견한 것이 유전 법칙인데,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냥 지은 건 아니고 유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은 건 사실이긴 해요. 자, 그래서 멘델이 완두콩을 가지고서 유전 연구를 하는데, 먼저 몇 가지 유전에 대해서 멘델이 이렇게 가정을 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멘델이 세운 가설은, 첫 번째,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주는 유전인자는, 우리는 지금 그 유전인자가 유전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멘델 때만 하더라도 유전자라는 얘기를 바로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되어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전에 관련된 인자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개씩 존재하느냐? 한 쌍으로 2개씩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나는 나 혼자 태어난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한 몸에 있는 암술과 수술, 얘를 같이 쓰긴 했지만,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해준 그 유전자를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해준 유전인자는 쌍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그 인자는 자손에게 전달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손에게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전달된, 물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그런 현상을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유전인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생식세포 형성 시 쌍을 이루고 있는 인자가 각각 분리되어서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생식세포가 다시 만나서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만나서 개체를 이룰 때 다시 새로운 쌍을
이룬다라는 가정을 먼저 세우고 연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 몇 가지 법칙이 있죠?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첫 번째, 우열의 법칙. 두 번째, 분리의 법칙.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자, 벌써 머리 아프려고 하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우열의 법칙이란 뭘까? 우열관계가 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들끼리의 관계에는 우열의 관계가 있다라는 법칙이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열의 법칙 정리해 보면 한 형질에 관여하는 서로 다른 인자, 유전 인자 사이에서는 우열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법칙이 우열의 법칙이에요. 자, 멘델이 무엇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그랬죠? 완두콩을 가지고서 연구했죠. 그래서 먼저 멘델은 이제 완두콩의 모양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게요. 모양에 대해서 완두콩의 모양은 어떤 완두콩을 봤더니 둥글둥글한 완두도 있고 어떤 완두를 봤더니 주름진 쭈글쭈글한 완두도 있어요. 그래서 둥근 완두끼리 계속 교배를 통해서 이제 다른 건 나오지 않고 계속 둥근 완두만 계속 나오게.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를 준비했고요. 주름진 완두, 쭈글쭈글한 완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교배해서 순종의 쭈글쭈글한 완두를 교배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자, 멘델 때 비로소 유전 얘기가 되어졌느냐? 그럼 멘델 이전에는 유전 얘기를 안 했었냐? 멘델 이전에도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 자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데,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물려받아서 닮게 되는데, 멘델 이전만 하더라도, 또 멘델 시대에만 하더라도 어떻게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부모, 남자와 여자, 배우자 간의 자녀를 낳아서 자손이 생기는데, 물론 때에 따라선 어느 한쪽을 좀 더 많이 담는 경우도 있지만 양쪽 부모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모두를 담는 걸 통해서 이 암컷 배우자와 수컷 배우자 사이에서 각각의 특징이 전해져서 새로운 자손이 만들어질 때 섞여서 중간께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컸어요. 그래서 멘델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자손을 낳았다면 그 이전의 생각대로는 어떤 완두가 나올 것으로 추측이 돼요? 동글동글한 완두랑 쭈글쭈글한 완두랑 교배를 하게 되면 추정해보건대 살짝 주글주글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쭈글쭈글한 완두랑 교배했더니 모두가 다 어떤 완두만 나왔느냐? 둥근 완두만 나왔구나. 그래서 멘델이 가정했죠?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는 쌍으로. 그래서 이 둥근 완두는 인자가 양 부모로부터 둥근 인자. 그래서 둥근 인자를 받고, 주름진 완두도 주름진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손에게 전달될 때 순종의 둥근 완두는 둥근 인자만,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주름진 인자만 전해줘서 다음 세대에 생기는 자손은 둥근 인자도 주름진 인자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섞여 있는 잡종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끼리, 둥근 인자와 주름진 인자끼리
서로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될 때는 둥근 인자가 주름진 인자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그 둥근 인자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둥근 인자는 주름진 인자에 비해 우성이고 주름진 인자는 둥근 인자에 비해서 열성인,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는 서로 우열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우열의 법칙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의 법칙 미리 써놨어요. 자, 분리의 법칙 말 그대로 분리된다라는 법칙. 근데 뭐가 분리되느냐?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 쌍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쌍을 이루고 있는 인자 쌍이 자손에게 전달될 때 분리되어져서 전달된다라는 법칙이 분리의 법칙이에요. 자,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자, 순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 자,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면, 자, 둥근 완두는, 자, 둥글다, 라운드의 뜻 약자인 라지알로 쓰고요.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라지알, 라지알. 주름진 것은 스몰알, 스몰알로 겉으로 드러나는 우성 형질을 라지로, 대문자로 열성을 소문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 교배하면 이들 사이에서는, 자, 둥근 완두는 둥근 인자를, 주름진 완두는 주름진 인자를 줘서 라지알, 스몰알을 갖는데, 둥근 인자와 주름진 인자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둥근 인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 둥근 완두만 나타난다고 했어요. 무슨 법칙? 앞에서 얘기한 우열의 법칙이고, 이렇게 얻은 잡종의 둥근 완두를 둥근 완두끼리 교배했어요. 유전자형이 동일한 것끼리 교배했네. 이러한 경우를 자가교배라고 했죠. 자가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만들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둥근 완두하고 쭈글쭈글한 완두를 교배했더니 모두 뭐만 나왔어요? 둥근 것만 나왔어.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그 둥글게 나타나는 완두끼리 교배하게 되면 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자,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하고 교배했는데도 둥근 게 나왔어. 그럼 둥근 것끼리 교배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야? 둥근 것만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결과를 봤더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다 나오는데, 또 나오는 비율도 동일하게 반반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비율이 3대 1로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순종끼리 교배해서 얻은 잡종. 그래서 얘는 겉으로는 우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둥글게 나타나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인자는 둥근 인자도 주름진 인자도. 그래서 얘는 겉으로는 둥근게 나타나는 개체지만, 둥글게 나타나는 개체지만 자손, 유전자는 둥근 인자도 주름진 인자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에게는 둥근 인자도 줄 수 있고 주름진 인자도, 쌍을 이루고 있는 인자쌍이 모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져서 둥근 인자도 주름진 인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둥근 인자도 주름진 인자도 다 줄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 얘하고 얘가 만나면 라지알, 라지알, 얘하고 얘가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 얘하고 얘가 만나면 라지알, 스몰알, 그리고 얘하고 얘가 만나면 스몰알, 스몰알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형성할 수 있는 이 완두콩의 표현은, 자, 얘는 순종의 둥근 완두가 되고, 얘는 잡종이지만 어쨌거나 둥근 완두, 얘도 잡종이지만 둥근 완두, 그리고 얘만 주름진 완두가 나오겠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 둥근 거하고는 상관없이 인자는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을 이루고 있는 인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때는 자기가 둥근 거는 상관없이 분리돼서 자손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면, 얘도 분리되고 얘도 분리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만나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둥근 거, 우성이 4가지, 3개 나올 때 열성이 1개 나오는 3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결과를 이래서 얻게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분리의 법칙. 그래서 분리의 법칙은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가 그때
자기가 표현되는 것은 우성인지 열성인지 상관없이 하나의 그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가 자손에게 전달될 때는 어떻게 돼서 전달된다? 분리되어서 자손에게 전달된다라는 법칙이 분리의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독립의 법칙 말 그대로 독립적이다. 자, 독립적인 게 뭐냐? 자, 독립이 뭐예요? 홀로 선다라는 뜻이죠. 홀로 선다. 서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선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 인자 사이가 서로 상관하지 않고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법칙이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생물이 가지고 있는 형질은 특징은 여러 종류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형질끼리 멘델이 연구를 했어요. 완두콩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몇 가지, 7가지 형질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 콩의 모양, 콩의 색깔, 콩깍지의 모양, 콩깍지의 색깔, 꽃의 색깔, 꽃이 피는 위치, 키 이렇게 해서 7가지 형질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각각 서로 그 개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서로 다를 때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법칙이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좀 미리 이 독립의 법칙이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 법칙 중에 제일 좀 복잡해서 또 설명할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미리 지우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독립의 법칙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 우열의 법칙하고 분리의 법칙까지는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열의 법칙은 말 그대로 하나의 형질에 관여하는 인자가 서로 우열 관계가 있다. 서로 섞여 있을 때, 잡종일 때 그것도 하나는 드러나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우열 관계가 있다라는 법칙이 우열의 법칙이고요. 분리의 법칙은 쌍을 이루고 있는 인자쌍이 자손에게 전달될 때 분리되어진다라는 법칙이 분리의 법칙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끼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법칙인데, 자, 멘델이 연구한 완두콩의 형질 7가지 형질 중에 2개 양성잡종 교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양성잡종 교배라는 2가지 형질을 가지고서 실험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 가지고서 얘기를 하느냐?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을 가지고서 얘기할 건데요. 자, 콩의 모양은 둥근 인자가 라지알, 주름진 인자에 비해서 스몰알, 우성이고요. 색깔은 노란색이 초록색에 비해서 우성이다. 그래서 우성은 앞에서 유전자형 할 때 용어 설명하면서 조금 부연 설명했었어야 했는데, 우성은 대문자,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쓰고 열성은 소문자로 쓰게 되는데, 자, 콩의 모양은 R로, 색깔은 Y로 쓰게 돼요. 뭐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임의로 우리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정할 거예요, 이런 알파벳을 쓸 거야라고 주니까 너무 이런 거 외우는데 여러분들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콩의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서 교배를 하는데 어떻게? 자, 순종에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를 준비했어요. 둘 다 우성이네요. 꼭 둘 다 우성만 써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성은 우성끼리 그냥 해봤고요. 자, 순종에 주름지고 초록색인 둘 다 열성인 개체를 준비해서 교배를 시켜요. 그러면 순종이니까 둥글고 노란색인 개체 유전자형은 라지알, 라지알, 라지와이, 라지와이가 되겠고요. 주름지고 초록색인 개체는 스몰알, 스몰알, 스몰아이, 스몰아이. 막 이런 게 유전자형이 어떻게 막 이게 복잡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차분히. 자, 순종이니까 모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동일한 거. 근데 우성이니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색깔도 대문자, 대문자. 그래서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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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 얘는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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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이렇게 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를 교배해서 자, 자손을 만들었어요.
자, 둥글고 노란색이네. 주름지고 초록색이네를 교배했어요. 그랬더니 자, 무슨 개체가 나와요? 모두 둥글고 노란색이네.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 자, 모양 따로 봅시다. 둥근 완두랑 주름진 완두를 교배하면 우성인 둥근 완두만 나오고요. 색깔도 보면 노란색 순종의 우성인 노란색과 열성 순종인 초록색을 교배하면 노란색만 나오죠. 그래서 둥글고 노란 완두가 나온다. 우열의 법칙이 확인이 되어지고,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자,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는 한 가지죠.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자, 어떤 개체의 유전자형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개체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 또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이 만들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은 순수한 혈통이죠.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은 다른 유전자를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단 한 가지. 자, 얘는 모양에 대해서 라지알과 라지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 유전자를 주던 오른쪽 유전자를 주던 모양에 대해서는 라지알을 주고요. 색깔에 대해서도 라지와이만 주겠죠. 그래서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한 가지고 유전자형도 라지알, 라지와이 요 한 가지뿐만, 말이 버벅대어지네. 요 한 가지만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런 것만 나오나요? 얘가 이렇게 유전자 조합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는 안 나오나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예전에 학생 때 공부할 때 이런 거 안 나오나요?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자, 이런 생식세포를,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 자, 모양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색깔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유전자를 전혀 안 줄 수가 있어요? 꼭 줘야 되는 거죠. 그 특징에 대해서 유전자를 어쨌거나 줘야 되는데 얘는 모양에 대한 유전자만 가지고 있고 얘는 색깔에 대한 유전자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형의 생식세포는 얘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 하나, 색깔에 대한 유전자도 하나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 종류의 생식세포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열성 동형자도 마찬가지죠. 모양에 대해서 스몰 r, 색깔에 대해서 스몰 i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 모양에 대해 라지 r, 스몰 r, 색깔에 대해서 라지 r, 스몰 a가 만나서 다 이형접합자 잡종이 되어지게 되는데, 모양은 우성인 둥글고 색깔도 우성인 노란색인 개체가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열의 법칙이고요. 자, 이제 얘를 자가교배시켜요. 자가교배시키면 나오는 결과를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둥글고 노란색이네. 둥글고 주름진 애. 그리고 둥글고 초록색이네. 주름지고 초록색인 애가 다 나오더라. 어떤 비율로 나오느냐? 동일하게 얘도가 동일한 비율로 나오느냐? 어떤 비율로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멘델의 유전 법칙 되게 싫어했지만 그래도 비율 기억에 남는 게 있죠. 뭐?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오더라. 지겹도록 봤을 거예요.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왔다. 이걸 통해서 독립의 법칙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얘가 어떻게 독립의 법칙? 자, 보세요. 지금 얘는 양성접종교배 모양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같이 놓고 봤는데, 자, 보면 우리 모양은 모양대로 색깔은 색깔대로 따로 놓고 봅시다. 자, 모양은 자, 총 나오는 완두콩 모양이 둥근 완두가 여기서 9개 여기서 3개 나오면 총 몇 개? 모양이 둥글고, 색깔 하지 말고 둥글고 주름진 완두가 다 나오는데, 둥근 완두는 몇 개? 자, 12개. 주름진 완두 몇 개? 4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완두콩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오는 비율이 12대4 약분하면 3대1로 나오는구나. 이게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우성이 나타나는 거 상관없이 자손에게는 우성인자, 열성인자 분리돼서, 그치,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12대4, 3대1의 비율로 분리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색깔도 마찬가지죠. 노란색 완두와 주름진 완두, 노란색 완두랑 초록색. 그냥 이거는 완두 색깔로만 잠깐 끊겼어요. 이어서 갈게요. 자, 모양이 둥근 애들 중에 색깔을 비교해보니까 노란색과 초록색이 9대3, 3대1 나오고, 모양이 주름진 애들만 따로 놓고 봐도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율이 3대1, 3대1의 비율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모양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색깔이 3대1, 3대1, 숫자를 쓰자. 3대1, 3대1 나오는데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색깔이 3대1 나오는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모양이 둥글둥글한 완두여도 주름진 완두여도 색깔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3대1로 나오네.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자, 반대면 뭐냐? 색깔이 초록색이네. 맞나? 초록색이네 보면 초록색이네 모양 둥근 거, 주름진 거 3대1. 노란색이네도 마찬가지죠? 색깔이 노란색이네, 둥근 거, 주름진 거 3대1.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색깔이 노란색이냐 초록색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3대1 나오는데, 또는 모양이 둥근 거, 주름진 거 상관없이 색깔 3대1 나오는데 서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모양이 색깔을 결정하는데 색깔이 모양을 결정해 주는데 서로 상관없이 영향을 주지 않고 자손에게 전달되어진다는 법칙이 독립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독립의 법칙이 왜 형성이 되어지느냐? 자, 왜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 잠깐 지우고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이걸 써놨습니다. 자, 이형접합자끼리 자가 교배시켰을 때 9대 3대 3대 1의 비율. 그래서 모양이 색깔을 결정해 주는데 색깔이 모양을 결정해 주는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잡종의 둥글고 노란색인 개체가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형성을 할 때, 자, 모양에 대해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죠. 어떻게? 둥근 인자를 주느냐, 주름진 인자를 주느냐, 요 2가지를 줄 수 있고요. 색깔에 대해서도 노란색을 주느냐, 초록색을 주느냐, 2가지.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 2가지 형성할 수 있고 색깔에 대해서 2가지 형성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서로에게 모양과 색깔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독립사건이다. 그래서 모양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색깔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독립된 거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총 몇 가지? 4종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라지 R, 라지 Y가 오는 경우, 라지 R, 스몰 Y가 만나는 경우, 스몰 R, 라지 Y가 만나는 경우, 스몰 R, 스몰 I가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 두 형질에 대해서 이형접합자인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총 4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우자 역시도 이형접합자니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그래서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 총 4가지,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 총 4가지, 그래서 형성할 수 있는 자손은 총 몇 가지 경우에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4에서 총 16가지의 자손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데, 이들의 표현형을 보면, 자, 봐요. 얘는 어떤 배우자의 다른 유전자를 만나던 라지 R, 라지 Y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지 R을 가지고 있으면 모양은 둥글게 되는 거죠. 라지 Y를 가지고 있으면 색깔은 노란색이 돼. 그래서 무조건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자, 얘도 마찬가지죠. 라지 R, 라지 Y를 가지고 있으면 얘랑 만나는 다른 개체들은 역시 무조건 둥글고 노란색인 개체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얘는 라지 R을 맞아서 둥근 완두가 되어지게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라지 Y랑 만나면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되는 것이고, 얘도
얘랑 만나게 되면 둥글고 노란색이 돼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외에는 둥글고 노란색이 된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인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나올 때 자, 얘는 이제 둥근 모양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얘 때문에 초록색을 나타내게 되는데 라지와 얘를 만나면 노란색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얘를 만나게 되면 둥글면서 초록색, 얘도 둥글면서 초록색, 얘도 둥글면서 초록색. 아, 여러분들 좀 칠판상으로 보면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좀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둥글면서 초록색, 둥글면서 초록색, 둥글면서 초록색. 그래서 둥글면서 초록색인 애가 3가지 나올 때. 자, 이제 얘네들은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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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만나기 때문에 다 주름지면서 색깔은 노란색인 애들이 나오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주름지면서 초록색이 나오는. 왜 그래요? 서로 모양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관여하는 인자들이 자손에게 전달될 때 얘에 대해서 2가지, 얘에 대해서 2가지 만들게 되는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독립된 사건 형성할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가 총 4가지. 배우자도 4가지 형성할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자손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래서 모양이 색깔을 결정해 주는데 모양 둥근 거 안에서 노란색, 초록색 3대1. 모양 주름진 거 안에서 노란색, 초록색 3대1. 반대로 색깔에 대해서 노란 거 안에서 둥근 거, 주름진 거 3대1. 초록색 안에서 둥근 거, 초록색 3대1. 모양이 색깔을 결정해 주는데 색깔이 모양을 결정해 주는데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 인자들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의 법칙. 이게 독립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유전에 관련된 용어하고 유전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해보니까 조금 앞에서 했던 수업들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 멘델의 유전 법칙 3가지 법칙. 우열의 법칙은 우열관계가 있다. 분리 법칙은 쌍을 이루고 있는 인자성이 분리된다. 그리고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에 관련하는 인자들끼리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요거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달달달달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좀 익히고 이해하고 개념을 좀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잡혀야 이제 이어서 나오는 사람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에 또 적용하기에 이렇게 원활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 번 들어서 좀 어려우면 다시 한번 돌려보고 좀 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이제 마치면서, 오늘 시작할 땐 잔소리 안 했는데 마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 조회수를 보면 되게 적어요. 출석 체크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수업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애써서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미루고 밀리면 지금은 짧게지만 그게 모이면 양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냥 포기하고 접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 될 때, 그리고 크게 차이 안 났을 때 그때 좀 미리미리 좀 해 나가 두기를 바랍니다. 부탁할게요. 그리고 조회수 적은 게 신경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과 인원만큼 가까이는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하여튼 들어주길 바라고요. 자,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잘 보내고 항상 매번 하는 얘기, 건강 놓치지 말고 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